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예방규정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했었죠. 자, 이거 다 외웠을 거야. 여러분들, 그치? 우리 워낙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자, 이거 누가 해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이거 정해서. 그렇지. 관계인이 정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방규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방규정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또는 종업원은 얘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방규정에 대한 내용들 한 번 더 보시고, 원래 이제 평가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제 예방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뭐 청장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나온 적이 없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게 뭐예요? 그냥 대상이죠, 대상. 그죠? 예방규정을 받아야 되는 제조소 등. 그래서 내가 뭐 있다 그랬어요? 식재취. 맞나요? 근데 얘가 이제 일반 취급소고, 그리고 100배, 150배, 200배, 그죠? 그래서 5궤, 옥내, 5궤, 탱크. 맞나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암이라고 해가지고 암반이나 이송, 이런 거 다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뭐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제외 기준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사료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그죠? 50배 이하의 일반 취급소는 제외.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일반 취급소를 제외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보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외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버하고 용기라던가 탱크, 용기나 탱크, 탱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외되는 것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always. 아셨죠? 자, 그럼 여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쉽죠, 그죠?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죠. 맞습니까? 자, 38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방규정을 두어야 하는 시설을 찾아라. 10제취. 끝났네요. 자, 100배 이상의 옥외, 150배 이상의 옥내, 맞습니까? 그 다 잘못된 거죠, 그죠?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더라. 됐나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이걸 200배로 바꾸고 5개 탱커 저장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보실 필요도 있죠. 자, 3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9번 정답입니다. 이제 39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 갔을 때 100배는 제가 방금 어디라 그랬어? 옥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암반이랑 이송 있었죠, 그죠? 암이라고 해서. 맞죠? 자, 그리고 40번. 몇 번이요? 40번. 자, 이 40번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대네요. 그럼 자체 소방대 설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럼 자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다? 사류에 3000배. 맞죠? 그리고 사류에 50만 배. 맞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무슨 소방대? 자체 소방대. 그죠? 자체 소방대.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저장소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쭉 가보시면 여기 저장소가 들어가 있죠. 3000배짜리.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 그리고 41번. 자, 이거 보세요. 알코올이 8천만 리터가 있대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화학 소방차의 대수와 필요한 자체 소방대의 인원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뭐 구해야 돼요? 우리 지정 수량의 배수를 한번 구해봐야 돼요. 아셨죠?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알코올이잖아요. 그죠? 알코올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보면 얘를 지정 수량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얘가 몇이에요? 400. 400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400으로 나누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8천만이니까. 그럼 지금 몇만 배 이상을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냐면 20만 배 이상을 저장하고 있는 거네. 20만 배. 그럼 20만 배 이상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그죠? 4류에 3천. 왜냐면 얘 50만 배일 때 하는 거니까.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위쪽에 갔을 때 요거 있다 그랬죠? 3천에 12만. 12만에 24만. 24만에 48만. 48만을 넘었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대당 대원수는 몇 명씩? 5명씩.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배수를 구하면 몇만 배다 우리? 20만 배. 여기네. 그럼 두 대네, 두 대. 맞죠? 이렇게. 두 대에 10인. 답이 두 개네요. 여기 2번 또는 3번. 이렇게 똑같은 보기가 두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2번, 3번. 문제만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류에 대한 지정 수량만 여러분들이 잘 구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정 수량 구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됐었죠. 맞습니까?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방규정을 가지고 이제 지정수량 구해서 여기에다가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건지 안 정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42번 화학소방자동차 문제네요. 그죠? 그죠?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가십니다.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1번에 가보면 포수용액 방사차는 그죠? 방사 능력이 매분 2000리터. 이거 맞죠? 자, 이산화탄소 방사차는 얘는 몇 초예요? 40kg.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해설에 넣어놨어요.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됩니다. 분말 방사차는 내초 몇 킬로? 35kg. 그죠? 그리고 제독차 같은 경우는 가성소다 및 귀조토를 요게 몇 킬로? 50kg. 그러니까 이 제독차도 가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제독차가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뜬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요 위에서도 최근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었죠. 어차피 뒤에 가보면 또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자, 됐습니다. 그리고 43번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사료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사항 게시판을 설치했을 때 화기주의가 아니고 무조건 뭐? 엄금. 그죠?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물기엄금, 이류위험물 화기주의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화기엄금이야. 요거 특이하다 그랬죠. 이류 쪽에서. 오류위험물은 화기엄금과 충격주의. 그쵸?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다. 오류에 물기엄금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화기엄금하고 충격주의밖에 안 들어가요. 물기엄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주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1번이다. 해설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사항 제가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이류 위험물에서 철분을 수납하는 위험물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류 위험물 쪽에서 철분을 수납한다는 건 결국 우리 그냥 이류 위험물 쪽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류 위험물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의사항 게시판을 했을 때 철근마 같은 경우는 화기 뭐가 들어가요? 주의.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물기 엄금이 들어가죠. 요거 잘 보시라고 요거.
물기연금. 그죠? 정답 몇 번? 2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에는 다 화기주의야,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다 화기주의야. 인화수성 고체만 뭐가 들어가고요? 화기염금이 들어가고. 아셨죠? 여기는 또 특이하게 물기연금이 들어간다라는 거. 정답 몇 번? 그래서 2번. 다음 45번입니다. 운송 책임자가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있습니까? 알킬 알루미늄이랑 알킬 리튬 있다 그랬죠? 또는 그거 함유한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되는 위험물 종류 2가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46번.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옳지 않은 거다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사고는 이 사람이었죠. 그럼 지금 시도지사는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셔라. 그래서 뭐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이라던가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이라던가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이라던가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시본서가 한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해설에 이렇게 표 하나 넣어놨죠. 그죠? 그리고 응급조치 강구에 대한 건 뭐 본서가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라고요.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1번이다. 누구다? 시도지사다. 4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을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청장이 실시를 하지만 결국 이런 것도 안전원이나 또는 여기 기술원도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가보면 위험물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하면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그죠? 그리고 탱크 시험자의 누구? 기술인력. 위험물 운송자. 관계인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는 거. 아셨죠? 이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위험물법상의 교육은 예전에 가보면 공무원 시험 쪽보다는 약간 자격증 시험 같은 데 가보면 이게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냥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및 조치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거고,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거예요. 안전교육. 맞죠? 그리고 나서 뭐 청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여기 청문 딱 남아있네. 청문. 48번에 가보면. 보이십니까?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자, 청문 대상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거기 법에 가보면 딱 2개밖에 없어요. 설치허가 취소와 등록 취소. 취소밖에 없어요. 그 취소가 얘라고. 아셨죠? 정답 몇 번? 3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자, 49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죠. 그죠?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대. 뭐를 발생시켰다고 여러분들? 위험을 발생시켰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서 여러분들 위험이 발생한 거야? 얘가 돼서. 확산이 돼서. 맞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약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49번 문제죠. 49번. 벌칙에 가보면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에 10년 이하의 징역. 지금 위험만 발생시킨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만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상해 이렇다. 상해.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맞나요? 또 무기 또는 우리가 이제 3년. 요게 3년이죠. 그죠? 상해가. 그리고 5년은 뭐야, 여러분들? 5년.
5년도 있었죠? 거기가 뭐야, 여러분들? 사망이지, 사망. 사망.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은. 그죠?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그래서. 1번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또 앞에 이런 말이 붙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과실?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이 업무상 과실이 붙으면 또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똑같이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런 게 발생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갔을 때 뭐가 됐어, 지금?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을 시켰는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업무상 과실일 땐 뭐가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 갔을 때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한텐 얘가 들어가 있고, 만일 이게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어디로 간다? 10년으로 간다고. 10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사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사상이 들어갔을 때 결과에 따라, 그죠? 해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예상 문제로 뽑는 여러분들 벌칙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험물법상에 요거 잘 보시라고. 그리고 51번. 요것도 나올 수 있죠.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조소 등에 설치 허가를 안 받고 자기 맘대로 설치했대요. 이게 좀 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1년 징역당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1년 징역당 2천만 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52번.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같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에 가보면 탱크 시험자로 등록을 안 하고 업무를 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지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짜리예요. 1년. 운반용기 검사 1년짜리입니다. 긴급 사용 정지 1년짜리예요. 근데 얘 혼자 3년짜리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얘 혼자 3년에 3천짜리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라라고 하면 몇 번으로? 2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5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죠. 자,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2번에 가보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변경하거나 중요 기준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 1,500짜리랑 1,000짜리가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얘가 1,500짜리고 요 4번에 가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데 또는 그 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했다. 요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그래서 제가 1,500이랑 1,000짜리는 넣어놨어요. 1,500이 엄청 많거든요. 그 1,500짜리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1,000만 원 벌금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 1,000만 원짜리 벌금. 자, 그리고 여기 1,000만 원짜리 벌금이 4개가 있어요. 4개 하셨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가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54번에 4번. 54번에 요 문제도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지금 뭐를 했대요? 여기 가보면 위험물 이동 탱크 운전 시 벌칙. 요것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5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중 규정된 벌금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확실히 틀린 게 여기 있죠. 얘가 얼마야, 여러분들? 2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처분. 얼마? 2억. 제조소 등. N. 56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로 여기 갔을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법상에 위험물법상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청장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청장은 잘 안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물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56문제 정도, 어차피 뒤에 또 있어요, 문제가. 하셨죠? 일단은 요 정도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별표 내용입니다. 요즘 문제가 여기 별표에서 문제가 조금 심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셨죠? 자, 일단 기출에 나온 거 한번 풀어보자고 쭉.
왜냐면 이 별표 내용이 양이 많잖아요. 그죠?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보겠지만 뒤쪽에서 최근에 나온 것도 보겠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유공지가 뭐예요? 이거예요. 보유공지란 건물 주위의 소방활동이라던가 또는 피난공간 또는 점검 보수를 위해 내가 아무것도 안 두는 공간이다. 말 그대로 보유해야 되는 공지. 보유해야 되는 공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일단 요거는 정의죠, 정의. 맞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동탱크 저장소는, 여러분들, 이동탱크 저장소는 뭐예요? 자동차죠. 유조차. 그죠? 유조차. 유조차는 보유공지가 필요가 없죠. 이거 자동차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제조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제조소 등에는 기본적으로 이동탱크 저장소 빼고 대부분의 제조소 등에는 얘가 있어야죠. 아셨죠?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는 보유공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니까요. 그죠? 여기 갔을 때 얘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보유를 해야죠. 제조소 위험한 곳이니까.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58번. 제조소 건물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다. 이런 거 다 있었죠. 그죠? 날아갈 수 있게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자동 폐쇄시계 60분 플러스 60분 또는 이게 30분은 따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갑종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맞잖아요. 을종에 대한 옛날 을종에 대한 기준은 없다. 60분 플러스 60분.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 유리는 망임 유리로 한다. 오케이.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정답 몇 번? 3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59번. 위험물 제조소의 채광, 조명, 환기 설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제조소 쪽에 가보면 우리가 채광에 대한 설비, 조명에 대한 설비, 그쵸? 쭉쭉쭉쭉 나와 있었죠,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채광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가 불연재료로 한다. 연소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근데 이거를 최대로 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급기구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환기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른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해야죠. 그리고 스위치, 우리가 전멸 스위치라는 걸 설치를 했을 때 그 전멸 스위치가 혹시나 뭐에 우려가 있다 그랬어요? 스파크에 우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설비 기준이야? 이거는 조명 설비 기준이죠. 그래서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근데 스파크에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환기 설비는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이죠. 그래서 뒤쪽에 가보면 배출 설비가 나오죠. 얘는 자연 배기가 아니고 강제 배기.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건 벌써 여기서 끝난 거야, 여러분들. 벌써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60번. 다음 중 정전기 제거 설비로서 옳지 않은 거. 자, 정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공기이온화 접지 70% 이상. 종단 저항은 아니지. 이 종단 저항은 왜 설치하는 거냐면 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통시험이라는 걸 원활하기 위해서 이거 예전에 제가 감지기 쪽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점프반 때. 그래서 도통시험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설치한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환기 설비에 가보면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150제곱마다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 급기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50제곱마다 급기구. 그리고 여기는 면적을, 그죠? 이거 최근에도 나왔어요. 800cm 제곱 이상으로 한다. 어차피 뒤에서 하겠지만. 근데 바닥 면적이 150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달라진다 그랬죠. 만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150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일 150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60 미만이면
또, 그죠? 그리고 또 90, 120, 150.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대로 가서 150, 300, 450, 600. 단위는 다 뭐예요? 센티제곱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됐습니다. 자, 61번 여기까지 했죠. 그죠? 61번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자, 방유지의 내용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유제는 워낙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방유제만 정리합시다. 면적은 얼마예요? 8만. 그죠? 방유제 용량은 110%. 2기 이상 있어도 최대인 것의 110%. 3번. 방유제는 높이 0.5에서 3, 두께 0.2, 지하 매설 깊이 1. 그죠? 요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특히 이런 건. 다만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집안면 아래에 불치문성 구조물, 스며 들어가지 않는 재료를 설치하면 지하 매설 깊이를 불치문성 구조물까지만 딱 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가 있고,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뚜개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70m가 아니고 몇 m요? 몇 m? 50m. 그죠? 그러니까 이 5개 탱크 저장소에 갔을 때 방유제 기준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었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2번 5개 탱크 저장소 쪽에서 통기관에 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럼 5개 탱크 저장소에 갔을 때 통기관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직경도 정해져 있고, 그죠? 그리고 구부리는 것도 정해져 있고 들어가 있는데, 요게 통기관이 틀림없이 직경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 직경이 몇 mm였어요? 지금 여기가 보면 45mm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도는 45도가 맞아요. 근데 요게 몇 mm예요, 여러분들? 30mm였지, 30mm. 그치? 그래서 30mm 이상이어야 한다. 45도 이상 구부리고 인화방지 장치 설치하고, 대기 밸브를 부착한 통기관은 요 정도 압력차에서 작동해야 된다. 너무 큰 압력차가 아니고. 됐습니까? 뭐 최근에 펌프 설치 기준도 나왔었고, 5개 탱크 저장소는 5개 탱크 저장소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뒤에 제가 기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한 번 더 보시면서 같이 푸시면서 그때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야. 최근 기출 푸시면서. 63번 지하 탱크 저장소에 제반사항, 갖춰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비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뜨린다.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탱크 주위에 자갈을 채우는데 몇 mm? 5mm. 우리가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풀어봤어요, 이 자갈을. 그죠? 자, 그리고 5개 저장소 설치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럼 5개 저장소에는 무슨 기준이 없다? 이거 예전에 풀어봤죠, 우리. 출입문 기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깥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요 문제가 보유공지 문제예요. 원래 보유공지 문제가 5개 저장소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500배,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있을 때 3, 5, 9, 12, 15 이런 식으로 가는 건 5개 탱크 저장소 기준이고, 근데 외 저장소는 위험물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10배. 그죠? 그러니까 10배부터 시작해요. 이게 10배부터 시작해서 20배,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10, 20, 50, 200, 100이 아니고, 그리고 200을 초과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3, 5, 9, 12, 15. 5개 탱크 저장소랑 얘는 똑같아요. 보유공지는. 대신에 이게 다른 거죠. 양이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10배 초과 20배 이하일 때 9m가 아니고 몇 m다? 5m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이 문제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66번. 주유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고 표시를 한 표지 기준에 준하여 무슨 바탕에 무슨 문자,
요거 무슨 바탕에 무슨 문자요? 주의중 엔진 정지면 이거 꼭 외우라 그랬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이야 여러분들. 꼭. 자, 주유 취급소에서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공지에 대한 내용. 그죠? 그럼 1번 옳은 거 찾으래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길이 5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보유. 이 공지 보유에 대한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죠. 너비와 뭐가? 길이가. 그죠? 15의 6이어야 되는데 완전 잘못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 두 개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주유 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자, 몇 메타 이상의 벽. 이거 2m 이상의 벽이라 그랬죠. 자, 주유관 길이 펼쳤을 때 몇 메타? 5m. 요거 숫자 기준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주유 취급소들. 아셨죠? 정답 4번.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요. 68번.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제반사항, 갖춰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쭉 봤을 때 여기 3번에 가보면 주유공지가 주위 지면 바닥보다 이게 낮게 있으면 그 안에 기름이 고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죠. 올리고 그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이제 배수로 같은 거 파주는 거야. 거기 중간에다가.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높게 하여야 한다. 높게, 높게, 높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규칙 별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점프 교재 가보면 요거 별표 정리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속적으로 보시라고요. 아셨죠? 단권화 시킬 때. 69번. 주유 취급소 셀프 주유소 기준으로 틀린 거.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수동으로 정지가 없다고. 다 뭐예요? 자동으로. 이게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급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수동 정지가 아니고 뭐다? 자동 정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요. 여기가 보면 뭐 나머지는 맞는 복이니까 주유설비와 급유설비 사이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주유원 간이 대기실 크게 못한다 그랬죠. 2.5제곱 이하로 하고. 그죠? 이거는 바로 나오죠. 15의 6인데 잘못되어 있죠. 자, 지금 뭐예요? 주유설비니까 15의 6. 그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맞는 보기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71번 판매 취급소 나와 있습니다. 판매 취급소는 1종 판매 취급소는 2종 판매 취급소 아니죠. 얘가 더 양이 많은 거라니까요. 얘는 40배. 얘는 몇 배? 20배. 맞습니까? 얘 40배. 얘는 몇 배? 20배.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법입니다, 여러분들. 조사법은 제가 일단은 기출문제만 넣어놨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거. 아셨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자, 조사법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조사법도 정리하셔야 돼요. 화재조사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인력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주인력 기준에 가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조사 취득 후 5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죠? 자격 취득 후 5년. 박사 2년. 이 국제 자격증만 소지한 사람은 이거 무슨 인력 기준이냐면 보조 인력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조 인력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인력 기준이 아니다. 주인력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잘못된 거 찾아라라고 하면은 2번.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같은 거 운영은 대부분 다 누가 해요? 청장이 하죠. 자, 문제로 봅시다.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직 관리해야 하는 화재 정보는 원인이라던가 또는 피해 상황,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요게 맞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고 가니까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어렵죠, 이런 게. 그죠? 그리고 요것도 필요한 사항, 운영 활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또 청장이 정해요.
이게 맞추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대신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저는 요건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아셨죠? 화재 정보의 종류. 이거는 단독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과 그죠? 운영 활용 등에 대한 사항 뭘로 정한다고 누가 정한다고? 청장. 운영 청장. 됐죠? 그리고 자세한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이런 거 문제로 요 4개 지문 정도만 정리를 해 가시라고요. 자, 화재 조사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가보면 이것도 조사법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출동 중 조사. 요게 첫 번째 1단계.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화재 현장 조사. 요게 2단계, 2단계. 이게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정밀 조사. 요게 몇 단계예요, 여러분들? 3단계. 아셨죠? 3단계. 그리고 4단계가 뭐예요? 결과 보고. 그러니까 없는 건 뭐다? 사전조사라는 건 없어요. 사전조사라는 건 없다. 네 번째.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조사관은 최소 몇 명,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몇 명이라 했어요, 내가 항상. 2명이요. 2인 1조, 2인 1조. 5번. 이 16개를 다 외울 수가 없다. 어렵다, 이거 다 외우기가. 그죠? 제가 해설에다가 종류를 넣어놨어요.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이거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금속 현미경은 따로 없어요. 금속 현미경은 따로 없고요. 다음 화재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쭉 읽어봤을 때 여기 2번에 가보면 6번 문제죠. 1번에 가보면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물리적, 내가 뭐라 그랬어요? 화학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죠. 고의, 과실,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그리고 다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소화할 필요가 있는. 그죠? 요거는 화학적 때문에 틀린 거죠. 물리적이 아니고 화학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돼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1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고 화재조사법에 대한 벌칙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사람은 얼마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죠? 8번. 조사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증거물 수집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관서장은 조사 결과의 공표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포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죠? 누설하면 안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봐봐. 청분서는 원인,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원인, 피해, 대응 이런 것들을 활동하기 위해 이걸 우리가 화재조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료의 수집, 감정, 실험을 하는 행위는 화재조사에 포함되지 말도 안 되는 포함이 되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법규는 일단은 앞에 있는 문제를 제가 다 풀었어요. 앞에 있는 문제를 지금 다 푼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풀었고 이제 파트 7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N개념이 나와요, N개념. 그러니까 이 N개념은 여러분들 제가 해설을 다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 혼자 풀어보십시오. 아셨죠? 아셨죠? N개념은 한번 풀어보시라고 쭉. 그리고 나서 그냥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맞은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맞았을 거고, 그죠? 왜냐면 기출문제는 이제 좀 풀 수 있어야 돼, 계속.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레벨업 모의고사를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 레벨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2월이죠, 그죠? 11월 끝나면 12월에 진행을 할 건데 12월에 진행을 할 때 레벨업 모의고사하고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뭐 있어요? 빵꾸노트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약간 병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레벨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레벨업은 그냥 프린트로 그냥 카페에다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풀이 집을 샀으면 그 뒤에 빵꾸노트가 있단 말이야. 그 빵꾸노트는 저하고 이제 같이 학습을 하시고 11월, 12월 다 이제 걸쳐서, 아셨죠? 그리고 나서 레벨업은 제가 이제 주차별로 어떻게 보면 그때 뭐 모의고사로 나눠주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1, 2월은 이제 레벨 2, 그때는 이제 실전 동영으로 이제
하고 3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앞전에도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레벨원은 제가 언제 이제 토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레벨원은 원래 12월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월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책으로 낸다기보다는 이건 책으로 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레벨원은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게 얇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레벨원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배포하는 형식으로 하고 레벨 2, 요 동영은 제가 나중에 이제 1월에 갔을 때, 그때 뭐 문제집,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만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트 7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풀어보십시오. 대신에 시간을 재고 푸세요. 아셨죠? 시간을 재고 푸시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해설 한번 해보시고. 됐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잘 외우지 않았던 거 같이 한번 구분을 좀 하면서 문제를 또 풀어보자고요. 됐습니까? 이제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